기업마다 조금씩 일정이 다르긴 합니다만 1월은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기간이죠. 네. 상당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또 해마다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연말정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수혜 약한 분들은 뭐 연말정산 생각하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다. 그래서 이제 세무사분들 통해서 이렇게 좀 해결하고도 하는데 오늘은 좀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순으로. 먼저 그 비과세 소득 이제 어떤 면들이 좀 달라지게 되는지 그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은 비과세 소득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식대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네. 식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된 점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과세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세 절세 효과와 더불어 4대 보험의 본인 및 회사 부담금도 감소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연봉 3,600만 원인 근로자 A와 B 중 A만 식대 월 2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 A는 연간 24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간 36만 원의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또한 4대 보험 역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 및 근로자의 4대 보험 부담금도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 방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네네. 건데요. 올해에도 신용카드 공제 관련해서 개정 사항이 있나요? 네, 신용카드를 비롯한 소득공제에도 개정 사항이 많은데요. 네. 우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40%에서 80%로 40% 증가하였고 네. 도서, 공연, 영화 관람료는 30%에서 40%,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에서 50%로 종전보다 각각 10% 상향됐습니다. 네. 또한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으니까 네. 영화 많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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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네. 주택 임대차 차입금 관련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두 번째, 주택임대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도 네네.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결제 수단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도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되나요? 네, 결제 수단에 따라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네네. 올해 기준 신용카드가 15%, 체크,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이 30%, 전통시장 사용액이 50%, 대중교통 사용분은 80%입니다. 네. 대중교통 사용분은 80%까지 그러게요. 네,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와 또 이 감면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점들이 좀 변동이 생겼을까요? 네,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는데 네네. 우선 첫 번째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이제 종전과 달리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럼 네. 200만 원 정도 더 확대가 됐네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손자, 손녀로 확대되면서 조선 가정에서도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출산 입양공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본공제는 8세 이상 자녀에 한하여 1명인 경우 15만 원, 2명인 경우 30만 원, 3명부터는 추가로 3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출산 입양 공제는 출산 입양 신고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수능 응시료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되면서 네. 15% 공제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많이 관심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고향사랑 기부제인데요. 유명인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관심을 네네. 받고 있는데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 어떤 제도인 건가요? 네,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제 개인이 고향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네네. 네.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에다가 기부를 하면 기부자는 그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름이 고향사랑 기부제니까 고향에다 기부를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의 고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고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기부자 본인의 고향에만 기부를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 기부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든 기부할 수 있고 네. 네네. 기부금이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전액을,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주민 복리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예상액을 보니까는 세무사님 한번 같이 좀 보시죠. 화면을 좀 보면은 기부 금액이 10만 원이면 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은 3만 원. 그러니까 총액 이제 13만 원의 이제 예상 세액공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500만 원을 만약에 기부를 했을 때는 지금 세액공제는 90만 8,500원, 답례품은 150만 원. 그래서 총액은 240만 8,500원까지. 네, 이렇게 또 세액공제 예상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가 그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이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월세액, 저도 이제 월세로 살고 있는데 월세액이나 중소기업 취업자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한도 750만 원 이내의 금액에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네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네. 세대주가 아닌 쉐어하우스 이용자도 월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減免과 관련하여 감면 한도가 연 150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세무사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세금에 관련된 흐름을 봐오셨을 텐데 연말사항 개정 사항 중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있으실까요? 모든 개정 사항이 이제 근로자 혜택을 이제 많이 받는 쪽으로 개정돼서 네네. 네. 다 좋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녀세액 공제에 조손 과정이 포함된 것이 네. 정말 유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어려운 조손 과정이 많은데 네. 이제 기존에는 이런 조손 과정이 오히려 자녀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좀 차별이 존재했다면 이번 개정 사항으로 형편이 어려운 조손 과정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감소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쪽으로도 많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개정 사항들 우리가 또 알고 챙겨야 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챙기면 좋겠다 하는 팁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맞벌이 부부와 같이 부양가족 등 인적 공제를 이제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려워하시는데요. 이제 올해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인적 공제 시뮬레이션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보시면 절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세무사님 이제 저희가 이제 연말정산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연말정산이 된다고 하면서 놀라시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소소한 것들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데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몇 가지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안경 구입 같은 경우 안경 구입을 하시게 되면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고 교육 구입비도 연 5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 공제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안경과 교육비 말씀해 주셨고.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퇴사한 경우에 그 근로 안 한 기간도 혹시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그 연말정산은 네. 근로 기간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근로 안 한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사용액을 차감하셔야 돼요.
차감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좀 구분을 해서 근로 기간값만 넣어야지 요 부분 근로하지 않은 부분까지 넣으면 네. 좀 탈세가 될 수 있어서 그렇군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혹시 평소에 우리가 좀 나중에 연말정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혹은 그 소비 생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앞서도 설명드렸던 뭐 네. 신용카드 네. 등 소득 공제의 경우 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비 세액 공제는 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기 때문에 네. 뭐 가족 중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해당 금액을 몰아서 결제하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그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세무사님? 네. 이거 할 때 우리가 좀 쉽다고 느끼지만은 또 복잡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언제부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나요? 올해는 이제 1월 15일부터 좀 제공한다고 하니까 네.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연말정산 이제 홈택스 뭐 간소화 서비스해서 많이 쉬워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헤매시는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어렵다고 저희만 느끼시고요. 어려운 게 아닌가. 세무사님도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저희도 이제 매번 바뀌다 개정되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올해 개정된 건지 작년에 개정된 건지 이게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네. 저희도 두 번, 세 번 계속 검토하고 또 책도 찾아보고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자료도 확인하면서 저희도 이제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연말정산 관련해서 이제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1월 중순부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거 좀 챙겨주시고요. 오늘 알아본 내용들 잘 체크하셔서 현명한 연말정산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세무사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윤 씨 오늘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새해 계획으로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혈압 관리 좀 잘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칼륨. 네. 칼륨이 들어가 있는 식품을 좀 잘 섭취하면 좋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칼륨이 많이 들어간 식품은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콩이나 녹색잎 채소, 감자, 토마토, 바나나가 칼륨이 풍부하다고 하니까 새해에 많이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네, 많이 좀 건강도 챙겨주시고 네, 칼륨이 들어가 있는 식품도 많이 드셔주시고 자, 주말까지 좀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있죠? 네. 네, 목요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